안녕하세요 여러분, 셰무와 이효진의 쉬운 베이킹. 오늘은 63쪽 초콜릿 빵이고요, 무반죽 빵이에요. 무반죽 빵이고 20분 치대는 반죽이 없지만 발효 시간이 길기 때문에 조금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지겨우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그 과정 자체를 지나면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제가 여기에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이렇게 뿌려놔야 돼요. 이게 뿌려놓지 않으면 저희가 기껏 다 잘 하고 나서도 빵이 떨어지지 않아서 큰일이 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런 무쇠솥이 없으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. 사실 이렇게 하면 제가 여기 써놨던 것처럼 반죽이 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 하셔야 빵 모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거든요. 하지만 그게 정 없으시면 그냥 이런 용기 없이 구우시거나 다른 틀에 구워주실게요. 틀 한두 개씩은 있으실 거고, 그 틀도 없다 그러면 그냥 구우시는데 사실 이 사진처럼 동그랗게 나오기 힘들고 조금 더 이렇게 넓적한 모양으로 나올 거예요. 이 모양을 잡아주는 그게 없으니까. 그래서 여기에 이게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. 설탕이 안 들어가고 무가당 카카오 파우더가 들어가고 초코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막 너무 달아 이런 느낌은 아니시기 때문에 가벼운 초콜릿 맛으로 드실 수 있을 거예요. 이렇기 때문에 한번 이거를 옆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밀가루 뿌리지 마시고 강력분이죠. 항상 덧가루는 이렇게 해서 술술술 뿌려가지고 옆에 두시고 나서 시작을 하실 거고요. 과정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. 발효가 길다는 거 빼고는 사실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저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에 소금, 그 다음에 뭐죠? 카카오 파우더, 강력분 이렇게 뒀고요. 항상 이스트는 제가 사용하기 직전까지 이렇게 냉장을 해놓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다 섞어주시고요. 이렇게 해서 실온에 두시면 절대 안 되니까 항상 사용 직전에 이렇게 넣어주세요. 이렇게 해서 골고루 섞어주시고요. 한마디로 가루 섞고 나서 물 섞고 초코칩 넣는다,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.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섞인 상태에서 물을 넣고 날가루가 안 보일 때까지. 저희 무반죽 빵이라도 날가루하고 물이 섞이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반죽이니까 예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? 반죽 자체가 질어요. 그래서 날가루가 안 보일 때까지 열심히 섞을게요. 볼 아래쪽까지 날가루가 남아있지 않은지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하나도 없으면 초코칩을 넣고 전체적으로 어우러지게 이렇게 해서 한 덩이로 뭉쳐주실게요. 네, 저희 초콜릿빵은 1차 발효 시간이 제 전체 책에서 가장 긴 그런 빵인데요. 제가 지난번에 바나나빵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차 발효가 너무 길다 그러시면 냉장 발효를 하셔도 돼요. 냉장 발효나 이런 다양한 발효에 대해서는 32쪽에서 소개를 드렸고요. 이렇게 해서 랩으로 싸 두시고, 그래서 하룻밤 정도 뒀다가 저희가 1시간 꺼내놔서 냉기를 없앤 후에 완전 2차 발효 이렇게 넘어가셔도 돼요. 그래서 실온에서 4시간 하실 분은 하시고 항상 비닐 덮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냉장고에서 하실 분은 8시간 이렇게 해주실게요. 네, 저희가 65쪽 과정을 갈 건데요. 이렇게 4시간 뒤에 발효를 확인해 보시면 이제 발효 그대로 있어요. 발효가 다 된 거기 때문에 반죽을 여기에서 빼가지고, 반죽을 이런 작업대 위에 얹으실 때는 이것처럼 완전히 그걸 덧가루를 뿌려주시고요. 그래야 들어붙지 않아요.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. 저희 덧가루는 뿌리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살짝 손에 이런 걸 묻혀가지고 그래야 저희가 다루기 쉬워지겠죠. 하지만 절대로 과하게 하지 않아요. 책을 펴놓고 2번 정도 접는다는 느낌으로. 1번 접었죠? 2번 접었죠. 뭐 취향에 따라서는 2번만 접어서 이렇게 두셔도 되지만 한두 번 더 접으셔도 돼요. 저희가 반죽 자체를 조직을 정리해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손에 덧가루 묻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둥글둥글하게 해가지고 30분 정도 둘 거고요. 책에 했던 것처럼 살짝 덧가루를 뿌리고 비닐로 덮어두셔도 되고, 혹시 이런 방금 저처럼 볼이 있으면, 왜 이렇게 주변에 덧가루를 두는지 아시겠죠? 볼이 있으면 이걸로 이렇게 덮어두셔야 되는데 이러면 또 너무 부풀 수가 있어요. 30분 동안. 그래서 뭐 취향대로 하세요. 이렇게 해두시든 아니면 이렇게 덧가루를 뿌리는 이유는 그래야 비닐에 안 붙으니까 이렇게 해서 비닐로 살짝 덮어주셔도 돼요. 이렇게 해서 30분 뒤에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30분 동안 2차 발효를 마쳤고요.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부풀었고, 혹시 확인을 해보면 눌러서 누른 자국이 그대로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여기 저희가 이 냄비는 굉장히 230도로 데워놨기 때문에
위험하니까 다루는 거 조심해 주시고요. 이렇게 반죽을 해서 덮어서 바로 굽도록 할 거예요. 굽기 전에 이렇게 하얀 거 가루 좀 뿌려가지고 구워주실게요. 이걸 빠뜨리면 그냥 이런 초콜릿 빵 3개 많이 나오겠죠? 네, 이렇게 해서 뚜껑 꼭 닫고 구워주시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30분 구울게요. 냄비째 이렇게 굽고 있어서 사실 영상을 보여드릴 것도 없지만 이렇게 굽고 나서 이제 안정적으로 굽는 거죠. 저희 가마솥 이런 게 훨씬 가마솥밥이 맛있는 것처럼 이 솥빵도 훨씬 맛있는 그런 게 있어요. 크러스트도 그렇고.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덮고 구워주셔야 저희가 안정적으로 속까지 익으면서 타지 않게 구우실 수 있고요. 30분 굽고 나서 마지막 10분은 뚜껑을 열고 구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남는 부분 없이 다 구울 거라서 요 다음에 이제 뚜껑 이것도 보여드릴게요. 초콜릿빵 만들어 봤고요. 이게 무쇠솥이라는 그런 허들이 있죠. 무쇠솥이 없으신 분들은 막 덜컥 사가지고 매일매일 무쇠솥빵을 구우실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사실 저희 솥밥하고 일반 저기 밥솥에 한 밥이랑 차이가 있죠. 그런 것처럼 빵도 똑같아요. 그래서 사실 무쇠솥으로 할 수 있는 빵 레시피도 굉장히 많을 거고 저도 종종 소개를 드릴 거기 때문에 하나 사놓으시면 괜찮으실 텐데 그냥 그거는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주시고요. 제가 팁 부분에 해놨어요. 초콜릿 빵을 플레인 브레드로 응용하는 방법은 이라고 해놨는데 혹시 헷갈리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사실 초콜릿 버전일 때 강력분 400, 그 다음에 카카오 파우더 20이잖아요. 그럼 총량이 420이잖아요. 그런데 이 팁 부분에 쓴 거는 420 총량 중에 270g은 강력분 써주시고 150g 정도는 저희가 뭐 호밀가루나 통밀가루 이런 조금 더 건강한 가루 섞어서 넣으시고 초콜릿 칩 대신에 다른 견과류 동량으로 80g 넣어보시면 또 완전 다른 느낌으로 즐길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또 다른 주의사항은 그래서 왜 여기에 무쇠솥을 쓸까요? 사실 무쇠솥 자체도 데워서 같이 예열을 하거든요. 넣어서 예열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굉장히 막 정말 막 빵이 잘 되는 상태를 만들어서 저희가 그걸 넣고 또 뚜껑을 닫아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굽는 빵하고는 크러스트나 여러 가지 면이 조금 차이가 있으실까요? 훨씬 더 맛있게 먹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를 들면 서양 같은 데는 더치 오븐에 굽는 빵이라서 또 여러 가지 소개가 많이 돼 있어요.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어제 댓글 달아주셨던 분들 중에 내부를 보고 싶다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오늘 잘라보려고 앞으로도 이제 만든 빵은 최대한 잘라서 내부하고 보도록 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. 그래서 이게 항상 덩이가 크다 보니까 뭔가 흥부한 얼부 막 쓱싹쓱싹 이런 느낌이 들죠? 네. 항상 빵칼이 하나 잘 드는 게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. 왜냐면 일반적인 빵칼로 막 이렇게 써놓은 거하고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네, 내부는 이런 느낌이고요. 네. 굉장히 저는 갓 구운 빵 자를 때 향이 좋아요. 하지만 저희가 이게 완전히 식지 않은 상태에서 빵을 자른다면 굉장히 막 안에가 다 뭉개지고 정말 막 지몸이 멘붕 이렇게 될 거예요. 그래서 항상 완전히 식힌 후에 예를 들면 이렇게 굉장히 덩이가 크면 식는데도 한참 걸려요. 한 1시간 넘어 걸린 것 같아요. 완전히 따스한 기운마저 없어진 뒤에 이렇게 잘라주시고 또 저희 항상 보관하시잖아요. 절대로 어제 제가 바나나빵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태 그대로 뚫뚫뚫 그냥 비닐에 싸서 냉동해 두시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거를 쉽사리 꺼내서 또 해동해서 잘라 드시지 않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정말 냉동을 해야 되겠다. 집에 먹을 사람이 없다 싶으시면 한 1cm 정도 간격으로 쓱싹쓱싹 자르셔가지고 하나하나 밀봉을 해서 냉동을 해두시고 그렇게 냉동을 해도 빵 사실 밀가루 자체가 굉장히 냄새를 잘 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네 그렇게 해서 2주 안에 드시고 냉동을 하실 거면 2주 넘지 않게 보관해 주시고 바로 드시는 게 제일 맛있죠. 그러면 하루 이틀 안에 저희 방부제나 이런 첨가물 넣지 않았으니까 하루 이틀 안에 드시는 게 제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저희 오늘 초콜릿 빵이 그 무반죽이고요. 그거 말고도 무반죽 빵이 종종 있어요. 이게 제가 막 20분 치대는 반죽보다는 훨씬 저희 마음의 장벽이 낮다고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 무반죽빵, 그 다음에 무반죽에 발효도 필요 없는 빵, 뭐 스콘, 비스킷 이런 거는 굉장히 쉽게 섞어서 이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발효 포인트도 매번 발효빵 할 때마다 설명을 드릴 거고 요 다음에는 제가 또 뭐 생크림 식빵이나 땅콩 버터빵 이런 거를 진행을 해볼 거예요. 그래서 빵이 사실 저희가 막 발효종을 쓰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허들이 높아지고 오븐도 웬만하면 막 가게에 있는 것처럼 제대로 된 그런 오븐이 결과물이 좋겠지만 제 방송이나 레시피는 어디까지나 홈베이킹
한 번 이렇게 한 번 먹을 분량에 그걸 포커스를 맞춘 거고,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저희 너무 마음 무겁지 않게 기분 좋게 쉬운 베이킹 접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하루 잘 보내시고요. 요 다음엔 또 완전 다른 제가 품목으로 방송을 찍어서 올릴게요. 고맙습니다.